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 했었잖아, 그치? 자, 근데 그 성캄브리아 시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 자, 거기에 그 최초의 광합성하는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가 생기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그 남조류의 흔적에 의한 화석이 뭐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산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유산소 호흡, 세포호흡이 되면서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이 되면서 얘네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화석군을 형성해요. 에리아카라 동물군.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고생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이제 고생대야. 고생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고생대에 들어갈 건데. 자, 고생대는 일단 해양 생물이 번성했다. 그러니까 고생대 초반 캄브리아기.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냐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즉 폭발적으로 해양 생물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요. 자, 이유는 몰라요. 그냥 예측하는 거야. 바다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 유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 다양한 생명체들, 다세포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다. 자, 그거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에는 다양한, 자, 무척추 동물이야, 무척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척추 동물의 시작이 뭘까요? 아, 어류예요, 어류. 물고기 뼈 있잖아, 등뼈. 그치? 거기가 척추거든. 그러니까 어류가 나오기 전에는 무척추 동물이 처음에 무척추 동물이야. 그래서 무척추 동물인 삼엽층 완종류. 그래서 삼엽층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우리 그 약간 절지 동물처럼, 자, 절지 동물처럼 이제 막 요렇게 이제 그 뭐냐 진해 같은 거 있지. 진해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다리 막 달려 있잖아.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약간 팔처럼, 날개처럼 이제 이렇게 덮여진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삼엽충이라고 그래, 삼엽충. 그래서 고생대를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진다면, 알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진다면, 자, 고생대 초기에서부터 삼엽충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쭉 연결되고, 자, 완종류는 조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조개처럼. 알지? 그래서 그림 보고 좀 구분해줘야 된다겠죠? 그림 보고. 그래서 이러한 삼엽충, 무척추 동물인 삼엽충이나 완종류. 자, 이러한 것들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류. 여기가 최초의 척추 동물. 자, 어류. 그래서 뭐야? 갑주어. 요 갑이라는 거는 철갑할 때 갑에서 얘가 이제 고기인데, 우리가 보통 고기가 물고기 요렇게 됐잖아. 그치? 물고기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아니야, 얘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단한, 자, 이런 어떤 이제 갑옷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갑주어야. 그래서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인 갑주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양서류가 번성합니다. 자, 여기는 중기 이후부터요. 자, 그래서 있잖아. 일단 고생대에서 첫 번째는 폭발적인 해양 생물이 증가하면서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고생대 초반이야, 초반. 여기 고생대 초반에 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부터, 그 중반 이후에 양서류, 중반 이후부터는 어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가 번성했다. 그때 이 양서류는 자, 육상식물이야. 그래서 양서류가 번성한다는 것은 무조건 뭐다? 아,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이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 오존층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 유해 자외선, 자, 우리가 UVB 같은 것들, 이 유해 자외선 때문에, 자, 육지에는 생명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생대 중기 이전에는 전부 다 바다에만 존재한다. 바다에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다에만 존재해서 자, 봐서 폭발적인 해양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해양 생명체들 이때 있잖아. 현재 지구에 있는 우리가 계문, 광목, 가속종이라고 하잖아요. 계문, 강목, 과속종.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제일 작은 분류 단계가 종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과부터 얘기할 거야. 그게 지지시대는 과가 되는데 이 과가 현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요 과들이 있겠지. 이 현재 생명체 과들의 거의 한 80%, 90% 가까이가 요때 다 만들어져요. 알죠? 그래서 이때는 자, 해양 생물의 폭발이라고 그래. 대폭발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무척주 동물인, 자, 먼저, 자, 삼엽충, 완종류,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류, 갑주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고3 필석이라는 것이지, 필석. 자, 필석은 마치 이렇게 해서 다리가 달려있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필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필석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무척주 동물, 뭐야? 갑주어, 삼엽충.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 표준화서 할 때 어떻게 돼? 고, 삼, 필, 갑, 푸. 또는 방추충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가 삼엽충 요 순서가 바로 뭐냐면 생성되는 순서야. 생성되는 순서. 그래서 삼엽충, 필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종류, 여기는 완종류도 들어가고. 근데 완종류는 조개 모양이니까 조개 모양이기 때문에 현재로 조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갑주어가 여기가 이제 중기. 알지? 중기. 이렇게 되고 양서류는 표준화석이 될 수 없다. 왜? 지금도 양서류가 있으니까. 알지? 그래서 갑주어는 이때 나타나고 후줄기라는 후기에 나타났다가 잠깐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육상생물의 출현이야. 고생대 중기. 자, 중기에서는 육상생명체가 출현하게 된다. 그러면 육상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것은 바로 대기 중에 축적된 산소가 오존층. 자, O2가 뭐가 돼요? O3가 됩니다. O3. 그래서 O3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외선 이제 영어로 UV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해 자외선은 UVB에 해당이 돼요. 자, A, B, C가 있는데, 자, 보통, 자, UVB를 차단한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양치식물이 이제 최초의 육상 생명체가 되겠지. 육상식물.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동물이 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동물하고 식물이 진화되는 과정, 이건 미리 좀 잡아놓자. 미리.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자, 성캄브리아기에는, 자, 뭐냐면은, 단세포, 다세포. 그래서 요때 이제 요 단세포가 바로 이제 뭐야? 시아노박테리아. 그치? 시아노박테리아. 광합성 세균. 남조류. 그래서 얘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다세포 생명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다세포 생명체에 의해서 뭐가 나와? 에디아카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삼엽충 같은, 자, 무척추 동물, 해양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양 생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기의 어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최초의 척추 동물. 그리고 자, 양서류가 중기에 나타나서, 자, 양서류는 계속 가죠. 자, 어류도 계속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다음. 자, 중생대에서는, 자, 이 고생대 말에서 있잖아. 뭐가 나오냐면은, 파충류가 생겨. 그래서, 자, 여러분들 번성하고 출현은 달라.
자, 중생대를 우리가 파충류 시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생대는 파충류가 번성했어. 그럼 파충류가 처음 나타난 곳이 중생대 아니야. 고생대 후기에 파충류가 처음 나타난 거야. 아주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알지? 그래서 파충류는 고생대 때 출현을 해. 그러면 자, 신생대 때는 포유류지. 그 포유류가 처음에 나타난 것은 언제야? 중생대란 말이야. 중생대 중기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파충류가 번성을 하거든. 번성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멸종하잖아요. 그쵸? 중생대 말에 멸종을 하고, 이때 포유류가 중생대 중반 이후에 출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유류가 신생대 때 어떻게 돼요? 번성이 되고요. 그리고 요 멸종될 때 모두 다 멸종된 건 아니야. 살아남은 파충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 중에 일부가 뭘로? 조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조류로 바뀌었을 때 이 멸종된 요기에서 조류가 됐을 때 이 중간에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중생대 때 뭐야? 시조새. 자, 이 시조새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류로 넘어가게 돼요. 알지?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할 때는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동물은 이렇게 간다면 이제 식물이야, 식물. 왜냐면 요때는 전부 다 해양 생명체입니다. 자, 육지에 생명체가 없었죠. 그래서 중기부터 뭐냐면 양서류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거시 식물이 번성하고요. 신생대 때는 속시 식물이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씨앗이 있지, 씨앗. 그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씨방이 있어. 씨방을 가지고 있는 게 속시고, 씨방이 없는 것이 것이야. 그러니까 씨앗이 우리 그 과일, 배나 사과 같은 데 보면 사과 속에 씨앗이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속시식물이야. 근데 소나무에 솔방울 있지. 솔방울 바깥쪽에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씨앗이야. 그래서 씨앗이 바깥쪽에 나와 있으면, 다시 말해 씨방이 없는 거를 거시식물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뭐 사과나 감이나 이렇게 그 씨앗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씨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속시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거시식물이 번성이 되고 속시식물이 번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거시식물이 중생대 때 번성됐으니까, 양소리 한다, 씨. 양치식물 소리. 자, 양치식물. 자, 양치식물, 요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거시식물이 중생대 때 번성이 됐죠? 그러면 언제요? 고생대 요 후기쯤에요. 거시식물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식물이 처음 나타난 것과 번성은 달라. 그래서 번성이면 그 앞 지질시대에서 나타나는 출현은. 그러면 신생대 때 속시식물이 번성했으니까 속시식물은 언제 출현했다? 중생대 후기에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출현하고 번성은 다르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 이 관계를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있어. 알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각 단계별을 끊어서 설명할 때 안 헷갈린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각 단계만 문제가 아니라 연결시켜서 막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치식물이 번성해서 자, 살림을 이뤘습니다. 고생대 후기. 그래서 여기가 자, 석탄기가 되죠. 왜? 이 양치식물이 뭐가 돼요? 석탄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양치식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어떻게 돼요? 출현했잖아. 그래서 고생대 후기에 파충류가 출현하고 거시식물이 출현한단 말이야. 번성은 중생대 때 번성하지만, 그래서 번성했다면 출현은 그 앞전 시기 후기에서 출현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환경변화. 자, 요거 좀 체크. 자, 왜냐면 대체적으로는 온난해요. 자,
다 온난해. 그러니까 모든 성캄브리아 시대든 고생대든 중생대든 신생 다 온난해. 그 온난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평균 기온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빙하기. 그래서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빙하기. 보통 이제 이 빙하기가 오게 되면요, 바로 대멸종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중기에도 대멸종 한 번, 자 중기 그 말기 쪽에도 대멸종 한 번,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그래서 빙하기가 이제 나오지.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는요,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져요. 자,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우린 그 초대륙을 뭐라고 한다? 판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대륙의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대륙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지. 맞니? 그래서 초대륙을 이룬다. 자, 초대륙을 이룬다. 알겠지? 그래서 고생대 기간에는 대륙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가까워져서 하나의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한다. 자, 이때가 이제 페름기라고 해요. 페름기. 그래서 말기에는 생물의 대멸종이 나타납니다.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생대는 대멸종이 3번 있었어. 자, 여기 중기, 말기, 빙하기에 아주 자그마한 대멸종. 그래서 그 과의 수가, 종의 수가 감소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2번의 대멸종, 그래서 빙하기, 특히 2번째 대멸종 같은 경우는, 자, 빙하기도 있지만은 운석의 충돌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석이 충돌하면서 멸종이 좀 일어났다. 그럼 빙하기도 같이 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로 많이 나온 거 바로 뭐냐면, 이 고생대 말기에 나온 페름기 대멸종이야. 자, 이 페름기 대멸종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요, 크게 2가지예요. 자, 이게 해양식물의 거의 98%가 멸종합니다. 해양식물의 98%, 자, 해양생물의 98%가 멸종하고, 그리고, 자, 육지 생물의 약 80%가 멸종해요. 그럼 이 멸종한 이유를 찾을 때 어떻게 멸종하냐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2가지 얘기하는데, 자, 이게 대륙이 합쳐져가지고 판게아, 자, 이게 대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 자, 떨어져 있다가 얘네들 이제 합쳐져. 그래서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커다란 대륙을 만들어졌어. 알겠지? 그 이제 여기가 이제 적도 부분이 될 거야. 적도 부분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서,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시베리아 지대야. 여기가 시베리아. 자, 여기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화산활동이. 알겠지? 그래서 이 화산활동 때문에, 자, 여러 가지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용암이 막 분출되겠지. 근데 이 화산활동이 몇백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화산활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화산활동 때문에 거의 이쪽에 있잖아. 북반구 지역은 전부 다 용암으로 둘러싸여. 용암으로 둘러싸이고, 그래서 이런 화산활동에 의해서 용암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산재라든가,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자, 어떻게 돼요? 온실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륙 쪽이 어떻게 되냐면, 건조해져요. 그래서 육상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알겠지? 근데 이 화산활동에 의한 것이 요 판게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영향을 줘요. 그럼 페름기 대멸종의 어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원인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또 하나는 뭐냐? 여러 개 대륙이 있을 때, 자, 대륙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돼 있어. 그 여기가 뭐냐? 여기가 해안선이잖아. 근데 이게 합쳐지면 해안선이 어떻게 되니? 여기 해안선이 없어지지. 그래서 이게 초대륙이 되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자, 해안선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해양 생명체들이 체에 자, 생활하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알지? 자, 해양 생명체의 생활 공간이 줄어들어. 그 다음, 자, 온실효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상승하겠지? 그치?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닷속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되니? 자, 산소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해양 생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멸종이 돼버려요. 알지? 바로 이것이 폐렴기 대멸종이야. 그래서 폐렴기 대멸종,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됐는데, 판기아가 되면서 멸종이 된 이유는 판기아 때문에 일단 해안선이 줄어들어. 그래서 생존 공간, 해양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베리아 대륙의 시베리아 쪽에서 화산활동이 몇백만 년 동안 일어나면서 자,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온실 효과, 기온이 막 8도, 9도 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기온이 확 올라가 버려. 기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결국 산소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그 바닷속에 산소를 이용해서 사는 생명체들이 다 멸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98%의 해양생물이 멸종하는 거야. 그리고 초대륙은 어떻게 돼? 이러한 용암에 의해서, 자, 그러면 화산재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큰 대륙이니까 내부는 건조해지잖아.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초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양치식물의 살림들이 어떻게 되니?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파묻혀서 뭐가 돼? 석탄이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자, 고생대는 대멸종이 3번 있었다. 앞에 처음 2번의 대멸종은 빙하기, 특히 두 번째 빙하기는, 두 번째 대멸종에서는 얘는 이제 가끔씩 운석의 충돌도 얘기할 거야. 운석의 충돌. 그래서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도 멸종이 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째 대멸종. 이게 엄청 크지? 그래서 우리 폐렴기 대멸종이라고 해. 자, 이거는 자, 일단은 판기아가 만들어지고 해안선이 단편화되고 해양 생명체의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요. 자, 그다음에 화산 활동이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나면서 지구 전체가 굉장히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북반구 쪽은 어떻게 돼? 용암에 의해서 다 생물들이 멸종이 되고요. 자, 온실 효과에 의해서 뜨거워지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중 생명체가 다 멸종이 되고, 그리고 대륙 내부는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고요. 그래서 육상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된 거다. 제일 큰 멸종이 이게. 3번째 대멸종.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고생대입니다. 알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생대. 자, 중생대 봅시다. 자, 중생대는요, 파충류의 시대고요, 거시식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파충류나 거시식물의 출현은 언제다? 고생대 후기, 또는 말기에서 출현이 됐고, 자, 중생대 때,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출현한 파충류가 크게 번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자,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야, 암모나이트. 맞지? 요렇게 고동처럼 생긴 암모나이트가 나오고, 육지에는 공룡, 알지? 공룡, 거시식물이 번성이 됐어. 그래서 소철. 자, 은행도 거시식물이다. 알겠지? 그래서 공룡인데, 자, 여기가 중생대 초반은 자,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작은 크기의 파충류가 나오다가 이 초반에 대멸종이 일어나요. 대멸종이. 그래서 이때 대멸종은 얘도 온실 효과에 의해서 기온 상승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대멸종 이후에 이제 큰 크기의 공룡이 번성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큰 크기의 공룡을 이제 여기가 백악기, 쥐라기. 알지? 자, 여기는 트라이아스기. 그래서 트라이아스기에서 소형 파충류가 대멸종되고 온실효과에서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에 요때부터 이제 큰 크기의 공룡이 번성하게 된다. 자, 요때 자, 중생대적 파충류를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자, 세 파트 또는 네 파트로 낼 수 있겠다. 네 파트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냥 공룡은 보통 육지에서 생활하는 거대한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거대한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대 기간에 가장 크게 번성한 것이 바로 육상 파충류 공룡이야. 공룡. 자, 익룡은 날개가 달린 파충류인데요. 자, 이 익룡은 시조새와는 다르다. 알겠지? 그러니까 조류의 시초는 시조새야. 근데 익룡이 조류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날개 달린 파충류 얘가 새로 진화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자, 이 시조새가 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익룡은 새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생된 말기에 멸종이 돼요. 자, 시조새가 조류로 바뀌어요. 그러면 시조새는 뭐냐?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파충류하고 조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자, 익룡은 있잖아. 그냥 공룡 중에 하나인데 날개가 생긴 거야. 날개가. 얘는 시조새가 아니야. 조류의 특징은 없어. 조류의 특징은 없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룡은 물속에 있는 공룡이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공룡으로 자, 수중호흡이 가능한 거야. 수중호흡. 그러니까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한 파충류. 근데 자, 물속에 있는 파충류인데 수잠용이라는 것은 수중호흡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 있다고 전부 다 그게 물고기의 아가미 호흡을 하냐? 아니란 말이야. 왜? 자, 고래는 아가미 호흡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파충류가 물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자, 이게 수중호흡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수중호흡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물고기 어자를 붙여서 어룡이라고 그래요. 수중호흡. 근데 자, 물에는 생활하는데 수중호흡은 못해. 고래처럼. 자, 지금 악어처럼. 알지? 악어처럼. 자, 그래서 수중호흡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수장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명칭은 어쩔 수 없다. 이건 학교마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EBS 문제에서 저 구분해서 좀 나오더라고. EBS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알아는 둬요. 알겠지? 알아는 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 자, 중생되는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번성하고요. 알겠지? 그래서 암모나이트,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육지에는 공룡, 그래서 중공암이라고 그랬지? 중공암, 표준화서.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 중생된 말기에는 작은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이 어떻게 돼? 출현, 나타났다. 그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신생돼서 번성이 된다. 그리고 이때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온실 효과가 굉장히 컸어. 그래서 온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가 유지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번의 대멸종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자, 중생대 초기.
마지막은 중생대 말기. 자, 이때 대멸종은 앞에 고생대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빙하기에 의한 거고 운석이라고 그랬잖아. 자, 요때는요, 때려 죽여도 빙하기가 아니야. 그래서 중생대는 때려 죽여도 빙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다. 굉장히 따뜻해. 그래서 온도가 지나치게 올랐어. 그래서 중생대 초기는요, 바로 온난화에 의해서. 온난화. 너무 뜨거워서 작은 크기의 공룡이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중생대 첫 번째 대멸종에서 작은 크기의 공룡이 멸종이 되고, 자, 이때가 이제 트라이아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라기, 백악기로 가면서 큰 크기의 공룡이 번성하게 되는 거야. 알지? 자, 중생대 말기는,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멸종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화산 활동도 예를 들 수도 있고, 지구의 기온 변화, 온실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화산 활동을 많이 얘기를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냐면은 이 거대 운석, 자, 거대 운석과 충돌해서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지. 맞죠?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고요. 자, 거대 운석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재앙들, 뭐 지진이라든가, 그치? 열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룡들이 멸종했다. 그래서 큰 크기는 이때 다 멸종한 거야. 그럼 결국 살아남은 것은 뭐냐? 작은 크기. 자, 작은 크기의, 자, 소형 파충류.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도 파충류 있잖아. 악어라든가, 그치? 도마뱀이라 이런 파충류들이 있잖아. 그런 소형 파충류, 그 다음에 이제 새, 이런 것들, 조류, 그리고 작은 크기의 포유류.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요. 자, 고생대는 판기아가 만들어지죠. 자, 중생대 때는요. 판기아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해요. 즉, 대륙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중생대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고생대 때는 대륙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합쳐져. 그래서 폐등기 대멸종이 일어났다면 중생대 때는 이제 이 판기아가 분리가 되는 거야. 자, 분리가 되면서 갑자기 바다가 생기고 해안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겠니? 그치? 그래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온난화, 이러한 지각 변동은 보통 화산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의해서 온난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자, 중생대 초기에 멸종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도, 자, 이러한 화산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석과의 충돌.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중생대 지층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중생대 지층 지수 보니까는 자, 이리듐이라는 금속의 성분이 중생대 지층에 다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이 이리듐이라는 건 굉장히 그 희귀한 금속이야. 그게 우리가 히토류라고, 히토류 금속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 히토류인 이리듐은 주로 어디에 많이 포함이 되냐면 운석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운석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운석 이제 조사하면 알겠지? 근데 중생대 지질을 보니까 이 지질에 이리듐 얘가 많이 있더라는 거야.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결국 뭐니? 운석과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이 지구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거지. 그럼 굉장히 큰 거네? 그럼 이제 충돌한 흔적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충돌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충돌의 증거를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안 됐다가 이제 이걸 찾아낸 거죠. 충돌한 지역을.
그래서 커다란 칼데라가 만들어져가지고 커다란 게 만들어져. 이제 찾아서 지금은 이제 운석, 거대 운석과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이 됐다. 거대 공룡이 멸종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야. 알지?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화산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 그래서 기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얘기하지만 요거에다가 얘까지.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게 아니야. 이 대멸 정도요. 자, 거대 운석과 충돌했으니까 짧은 시간 다 바짝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얘도 몇백만 년 동안 거쳐서 일하는 거야. 걸쳐서 일하는데 거기에 이 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관아 종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얘하고 얘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중생대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신생대다, 신생대. 자, 중생대 후기에 자, 소형 포유류가 출현이 됐고요. 말기에. 그 다음에 속시식물도 출현이 됐어요. 자, 이 소형 포유류는 그런 환경 변화에도 어떻게 돼? 크기가 작으니까. 왜냐면 기온이 올라가잖아. 몸이 이제 크기가 작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여러분 봐봐라. 자, 2 할게. 자, 표면적 얼마니? 2 곱하기 6면이죠. 24가 돼. 근데 얘를 반으로 쪼갤 거예요. 1이에요. 그럼 얘가 몇 개가 되죠? 8개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의 표면적은 얼마예요? 1 곱하기 1이 뭐가 돼요? 6면이 8개가 되겠죠. 48이에요. 그럼 같은 부피라면 자, 표면적이 아니면 이제 부피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부피 얼마야? 8이지. 얘는 부피가 얼마야? 자, 요거 자 하나만 보자. 하나만 보자. 하나만 보면 얘가 6이지. 자, 부피는 얼마예요? 1이죠. 자, 나눠봐요. 어떻게 돼요? 3이고요. 얘는 6이 되죠. 즉,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되니? 크기가 작단 말이야. 그럼 이 표면적이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크기가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체온, 열을 발산하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 온난화에 의해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덩치 큰 공룡과 작은 크기의 포유류하고 생존에 누가 더 유리하냐라는 거야. 작은 크기의 포유류란 말이야. 그치?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선택도 있고 뒤에 이제 2학기 때 생태 배울 거야.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있어요. 자, 사막여우는요, 몸짓이 작아요. 북극여우는 몸짓이 커요. 왜? 사막에 있으면 덥잖아. 그러니까 몸짓이 작아야 어떻게 돼?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니까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 유지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북극에 봐. 북극에 있는 곰이 그렇잖아. 자, 우리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보다 어떻게 돼? 2배로 덩치가 커. 왜? 걔네들은 덩치가 커야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그 체온 유지에 더 유리한 거야. 추운 지역에는 덩치가 클수록 유리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덩치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란 거야. 그러니까는 자, 이게 중생대 때 이제 작은 포유류가 만들어지잖아요. 출현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운석 충돌도 있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몇백만 년 동안 이제 큰 덩치의 공룡들은 멸종이 되고, 그럼 결국 살아남은 그 작은 크기만 살아남는, 작은 크기의 포유류나 작은 크기의 파충류나, 자, 그 다음에 공룡도 이제 작은 크기라서 이만큼 작은 게 아니야. 자, 이게 중생대, 신생대 초반에 공룡이 있어요. 근데 그 공룡이 이제 우리 사람 크기, 자, 요 정도만한 공룡이 있어. 자, 근데 포유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아요. 강아지, 개, 한 요 정도 크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잖아. 마치 이제 여러분들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면은 랩터 있지, 랩터. 그 작은데 막 타면서 하듯이 얘네들 긴 부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새가 다니면서 막 톡 잡아먹듯이
요 조그만 그러니까 거대 파충류는 멸종되면 작은 파충류들이 남아서 얘네들이 상위 포식자였단 말이야. 시생들 초기에는. 그러니까 포유류는 얘네들을 어떻게 얘네들한테 피해야 되니까 큰 크기는 눈에 띄니까 잡아먹히지. 그러니까 그 작은 크기의 포유류가 이제 살아남고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 피해서 어떻게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무, 산림, 숲 이런 데로 이제 포유류들이 몰려요. 신생계 때. 그래서 포유류들이 몰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니? 잡아먹는 걸 이제 피해야 되고 어떻게 돼? 이제 관찰해야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이 눈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양옆으로 달려있단 말이야. 양옆으로. 왜냐면 넓은 평지에서는 모든 면을 봐야 되니까 우리 사람처럼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는 여기밖에 안 되잖아. 이쪽 못 보잖아. 그치? 너희 그 있잖아. 중학교 중일 때 맹점 막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한계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은 평야 지역에서는 넓은 곳을 봐야 되니까 눈이 양쪽으로 달려 있어야 돼. 그런데 자, 산으로 올라갔어, 숲으로 올라갔어. 그 넓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좁은 곳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숲 속에서 이제 얘네들 오잖아요. 그럼 그 좁은 곳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진화해요. 눈이 앞으로 진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방향 감각, 앞뒤 감각이나 이게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 왜? 입체적인 한쪽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양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두 군데에서 시야가 겹쳐지면서 균형 감각이 생기고요.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이 앞으로 진화되는 거야. 포유류의 눈이. 이런 식으로. 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람처럼 눈이 이렇게 된 거야. 알겠네.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충류가 다 없어진 건 아니다. 거대 파충류, 공룡. 자, 그러한 것들이 멸종이 되고, 자, 포유류의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번성이 일어나고요. 자, 이 포유류는 주변 환경에 적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방금 하나 예를 들었지? 그거에서 신생대 때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번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머드.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매머드만 있는 건 아니죠. 포유류가 굉장히 많아. 그 중에 얘는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기 때문에 표준 화석. 그래서 우리가 매머드를 예를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바다에서는 화폐석. 자, 이게 이제 뭐 대용 유공층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동전 같은 화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그래요. 알지? 그리고 무슨 식물? 속시식물이 번성. 자, 속시식물이 처음 출현된 것은 중생대 말기 또는 후기. 자, 포유류도 출현한 것은 중생대 말기 또는 후기에 출현, 번성은 신생대 때. 그렇죠? 그리고 신생대 후기에는요, 인류의 조사, 호모사피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를 다 앞으로 쭉쭉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야, 지금. 왜냐면 이제 이게 인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화석이라는 형태로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인류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라고 하면요, 보통은 집단 생활을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를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 집단 생활하고 도구를 사용하면 그 흔적들이, 그치? 터들이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발견될 거야. 그럼 거기에서 그 시체들, 뼈들이 발견될 겁니다. 화석이 아니라 뼈들을. 그 뼈들을 조사해서 봤더니,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새로운 인류의, 자, 인류 종이 나오는 거야. 우리 그 조상이 새로운 종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어느 순간에 또 바뀌고 계속 바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때 인류의 조상이 출현이 됐답니다. 이제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이 됐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환경은요, 빙하기가 몇 번? 4번의 빙하기. 그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는 3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간빙기. 그래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로 나눠져 있고, 자, 빙하기는 온도가 떨어지죠. 빙하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온난해. 그러니까 다 온난해. 모든 지진시대 온난한데 기온이 뚝 떨어지면 빙하기고요. 확 올라가면 온실효과죠.
그치? 그래서 온난하지만은 보통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4번, 3번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대륙이 분리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대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륙이 분리 이동하잖아. 우리 그 히말라야 산맥이 뭐냐면 요게 이제 유라시아 있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건데 요게 적도야. 자, 요게 유라시아 대륙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남극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인도판이에요. 인도. 그럼 인도판이 여기가 적도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대륙 이동.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유라시아 판하고 자, 요 인도판이 자,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겠지. 남극판은 남극 쪽으로 가겠지. 자, 이렇게 가면서 충돌해요.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해. 충돌하면서 여기에 산맥이 만들어져. 무슨 산맥이야? 히말라야 산맥. 그치? 그래서 유라시아하고 인도판이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고요. 자, 대서양은 점점 넓어집니다. 자, 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태평양은 좁아지고 있고 대서양은 넓어지고 있고 아프리카는 두 개로 지금 쪼개져 있고 거기에 동아프리아 열곡대라고 해서 판이 대륙이 만들어지는 지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프리카가 이제 딱 가로질러서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서양은 넓어졌고 그래서 현재 지금의 대륙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신생대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는 보통 빙하기, 간빙기, 그 다음에 수륙 분포는 현재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뭐 가끔 대서양이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알지? 자, 식물의 진화 과정. 그래. 양치식물. 고생대에서 만들어지고 고생대에서 번성하죠. 그래서 고생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가 중반에서 이제 조금씩 그 수가 늘어나. 이제 그러니까 오존층이 한꺼번에 짠 하고 나타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오존층이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육상으로 올라가는 생물들이 조금씩 있었을 거야. 그래서 양치식물이 나와. 근데 양치식물 이전에 선택식물이라고 하는데 선택식물이랑 양치식물이랑 거의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양치식물이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초기하고 중기 사이에서 이제 육상으로 진출했다가 조금씩 하면서 번성. 자, 번성. 우리 고사리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번성하면서 뭐가 돼요? 자, 양치식물의 수풀림이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이 석탄기에서 어떻게 돼요? 석탄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석탄기야. 양치식물이 퇴적이 돼서 석탄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륜기로 넘어가면서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요때, 자, 거시식물이 어떻게 된다? 출현한다. 그 출현은 번성 이전이야. 그 여기에도 뭐가 돼요? 그쵸. 속시식물이 출현해요. 전부 다 말기에. 그래서 중생대 때 거시가 번성, 신생대 때는 속시가 번성, 출현은 자, 말기. 알겠지? 요 관계. 그러니까 출현과 번성을 구분하란 말이야. 출현은 그 이전 지질 시대의 말기. 알겠지? 요거 구분 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수륙 분포가 나와요. 자, 대륙이 하나가 됐죠. 고생대. 자, 중생대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멀어지죠. 그래서 중생대는 멀어져요. 그리고 현재와 같으면 뭐예요? 신생대. 현재와 비슷하면은 신생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판기아라는 거지. 그래서 판기아를 기준으로 약간 멀어졌네? 그 멀어지면서 현재 대륙,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를 봐봐. 여기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거든. 자, 현재, 신생대가 이제 현재와 비슷하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얘보다 약간 좁아지는 거야. 약간 좁으면 중생대. 알겠니?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외우자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딱 보면 크게 두 개야. 판기아를 먼저 찾아요.
합쳐진 거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 그 지구 알잖아. 지구본. 너희 그 사회과 부도. 초등학교 때. 그치? 그럼 거기 세계지도 딱 나오잖아. 그럼 쫙 펼쳤을 때 지구본 모양을 했을 때 현재와 같은, 요거잖아. 그럼 요거 기준으로 자, 요 판기에서 약간 멀어지고 현재 기준에 약간 좁아진 형태가 바로 중생대 얘거든. 자, 이러면은 안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외워. 알지?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자, 어쨌든 전부라 다 온난이야. 온난. 근데 고생대말 판계야. 그래서 화산활동의 증가로 많은 생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양판에, 그러니까 이게, 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해안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 지구 화산활동이니까 기온이 올라가겠지, 온실효과. 그래서 산소가 없어져서 해양생물 주로 폐륜기 대멸종. 그 다음에, 자, 중생대말은 보통 이제 운석 충돌, 멸종,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후기부터 지금까지는 4번의 빙하기, 3번의 강빙기. 그치?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에서 어떻게 돼? 매머드가 멸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대멸종이 나와, 대멸종. 자, 이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지. 계문, 광목, 과, 속종인데 우리가 보통, 아이고, 또 박살내라. 과를 얘기한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과. 그래서 5번의 대멸종입니다. 1번, 2번. 뚝뚝. 뭐야? 빙하기에. 그래서 고생대 때는 빙하기. 그래서 첫 번째 대멸종, 두 번째 대멸종일 때 모두 다 빙하기인데 특히 두 번째는 여기에 운석 충돌도 같이 얘기한다. 알겠지? 운석 충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폐륜기 대멸종이라고 하죠. 3번째. 그래서 폐륜기 대멸종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판기아인데 판기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판기아가 만들어지고 나서 화산활동. 그리고 나서 이제 기온의 상승. 얘네 때문에. 알지? 그래서 판기아가 만들어지고 이 판기아가 만들어진 다음에 화산활동. 그냥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용암이 잘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북반구 거의 반 이상의 대륙을 반 이상 용암이 덮어버려. 그러니까 전체를 덮는 건 아니야. 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륙 중심은 이제 건조해지고, 그 바다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소가 없어져. 부족해. 그러니까 해양 생명체가 다 죽어. 자, 그 다음, 여기에 4번째죠. 여기가 5번째죠. 여기 5번째, 여기는 이제 운석 충돌, 뭐 화산 활동,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요때는 이제 거대 공룡, 멸종이 나오고요. 자, 요 4번째가 얘도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잖아. 중생대 때는. 그래서 화산활동하면서 자, 화산활동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소형 파충류들이 멸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형 파충류가 멸종해요. 그리고 나서 거대 파충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쥐라기, 백악기. 이제 바로 이제. 근데 우리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공룡은 주로 어디야? 백악기 시대 공룡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자, 대멸종이 5번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빙하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운석 충돌 플러스. 자, 세 번째는 자, 화산활동과 기온이 올라가서 폐륜기 대멸종. 대부분 해양 생명의 98% 멸종하고, 네 번째는 아주 작은 대멸종이야.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올라가서 소형 파충류가 멸종이 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 말, 여기는 화산활동에다 운석 충돌, 그래서 거대 공룡이 멸종이 되고, 자, 신생대에는 대멸종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6번째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일본 난리 났더만. 야, 못놈 태풍이
이게 질문 따라 올라가고 있냐. 근데 지금 태풍이 또 2개 연달아 때 하나는 저기 홍콩으로 간대. 그 나머지 이제 11호인가? 그건 홍콩 갈 거고 12호가 지금 우리나라 쪽 올 건지 일본 쪽으로 갈 건지. 자, 홍콩으로 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일본이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발생한 태풍은 요렇게 가고요. 자, 여기에 발생한 거는요, 우리나라나 일본 쪽 가고요. 여기에 발생한 건 다 일본 쪽으로 가요. 근데 11호가 현재는 여기이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요. 근데 지금 발생한 12호가 여기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운 나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본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바로 요렇게. 그래서 중생대 말기. 자, 우리가 크에서 대멸종이 이렇게 5개 있지만 거기에 가장 하는 것이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 왜? 얘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폐름기 대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계가 형성되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화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양 생명체의 대부분이 죽었죠. 육상 생명체도 거의 한 80% 이상이 죽고요. 자, 중생대 말은 공룡의 대멸종이야. 그래서 우리는 운석 충돌, 화산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화산활동.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거대 생명체들이 멸종하게 되고 작은 크기의 소형 생명체들이 살아남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파충류도 작은 크기의 파충류 살아남고. 자, 당연히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화산하면 이제 바닷물이 바뀌니까, 자, 산호류,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멸종하고요. 공룡 같은 거대 생물들도 멸종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대멸종이에요. 자, 됐지? 자, 여기에서 이러한 대멸종. 근데 대멸종이 나쁜 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대멸종이 나타나서 아예 생물이 없어진다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봐봐라. 고생대 때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파충류가 번성이 됐죠. 자,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파충류가 없어지는 대신 포유류, 우리 인류가 번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멸종을 통해서 새로운 종들이 계속 출현이 되니까 오히려 대멸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구 리셋설이라는 것이 있어. 이 상태로 가다가 지구를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면 지구를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버린다. 뒤집어 버린다. 리셋시킨다. 그래서 리셋한다. 그러니까 대멸종의 원인은 다양하죠. 지각 변동이라든가, 그치? 대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은 기온, 일단 기온이죠. 운석 충돌도 있고요. 화산 폭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해양의 무산소. 이게 바로 이제 폐름기 대멸종이 해양 무산소야. 바다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해양 생명체가 죽는 거야. 알지? 바다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해양 생명체가 죽는다. 이것이 해양 무산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근데 이러한 대멸종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살아남는 생물들은 새로운 종으로 다양하게 진화되면서 다시 채우거든.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멸종은 지구를 한 바퀴 어떤 청소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리셋시킨다는 개념. 그래서 지구 리셋설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포유류도 없어지고 새로운 종으로 또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지금 한 건 이제 뭐냐, 과학기술 때문에 이게, 그 다음 이제 종들이 뭐냐. 근데 최근에 미드에서 하나 나왔잖아. 미드에서. 인류가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는데, 막 시기 잡아먹고, 한 괴물로 진화가 되는 미드가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의 인류를 냉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인류가 2000년 뒤인가 몇천 년 뒤에 냉동해서 깨가지고서 얘네들은 당연히 그냥 현생인 줄 알고 나갔다가 막 당황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이제 그 미드에 있더라고. 그 넷플릭스에 있대. 나는 그 요약된 것만 봤는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대. 뭐 그 얘기야. 별건 없어요. 그래서 대멸종 다음에는 항상 뭐야? 생물의 다양성이. 알지? 그래서 고생대 말의 대멸종, 그래서 공룡이 번성, 중생대 말의 대멸종, 포유류가 번성.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이니까 그대로 쭉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지질시대 끝.